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기관론을 공부할 경영학과의 이의경 교수입니다. 금융기관론의 오늘은 그 첫 번째 수업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론에 대한 그 교과목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기관론은 그 경영학에 이제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게 재무관리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를 다음과 같이 이제 네 가지로 세웠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재무관리란 어떤 학문인지를 이해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재무관리 안에 세부 강론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세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기업재무론, 투자론, 금융기관론 이렇게 세 분야로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융기관론이란 어떤 학문인지를 좀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융기관론에서 다루게 되는 중요한 주제들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차도 첫 번째로는 재무관리의 의, 재무관리란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 재무관리의 세부 강론, 재무관리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학교에서는 재무관리 교과 과정이 어떤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금융기관론의 의, 다섯 번째 금융기관론의 중요한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무관리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영학 과목을 다른 데서도 들은 학생들도 있을 거고, 처음 듣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경영학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은 좀 이해해 줘야 되는데 어떤 것이냐면은 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해서 경영학이란 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이론과 기법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통닭집을 하나 낸다라고 했을 때 그 통닭집도 조그만 사업이지만 그게 커지면 이제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닭집을 낸다 이러면은 뭐가 필요할까? 제일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통닭집을 낼 수 있는 그 장소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장소를 얻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통닭을 잘 튀겨낼 수 있는 그 사람 전문가를 채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닭과 기름이 필요할 겁니다. 원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원재료를 가지고 튀겨낼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되니까 그 기계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낸 통닭을 광고를 해서 우리가 뭐 전단지나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광고를 하든 광고를 해서 고객들이 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광고까지 해서 그런 자원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이 나중에 벌어들인 이 돈이 이익이 난 건지 손실이 난 건지를 장부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도 다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기능이 됩니다. 이 중에서 재무관리는 돈을 자금, 우리가 보통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돈이고 조금 학술적인 용어로 얘기하면은 자금이죠. 그래서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재무관리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조달을 해서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자본 사용 대가로 자본 비용을 내게 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내죠. 그럴 때 그 자본 비용이 싸게 조달해서 그렇게 조달한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내 가지고 부를 극대화하는 것이 재무관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재무관리의 그 세부 강론은
크게 세 가지로 중요하게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corporate finance에서 이제 기업 재무론이 있고요. 어떤 학교에서는 그냥 재무관리라고도 하고 또 기업 재무론이라고 해서 또 따로 다루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투자론이 되고 증권 투자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할 금융기관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재무론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어요. 기업 재무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의 경영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영자의 입장에서 경영자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어떤 투자를 해서 제품을 생산해내고 그것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그런 것이 경영자가 할 일인데, 경영자가 그래서 좋은 투자를 하고 그 투자할 때는 돈이 항상 필요하니까 돈을 조달을 해가지고 그 투자안을 수행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업 재무론에서 다루는 중요한 내용이 되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면은 두 가지 주제가 되는 거죠. 지금 기업의 경영자의 관점에서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투자 자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해서 투자안을 수행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거. 뭐 어느 게 먼저가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좋은 투자 기회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또 뭐 자금이 확보가 돼서 좋은 투자 기회를 찾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가지 주제에서 첫 번째는 자본 예산론, 자본 예산. 우리는 지금 뭐 자본 예산이라고 되는데 자본 예산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계 설비 등을 구입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는 실물 투자안의 경제성을 평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장을 세우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계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자본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공장을 세우거나 기계를 도입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채로 조달할 건지 아니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건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자본 구조론이 되죠. 그래서 부채를 많이 쓴 기업이 뭐 부채 비율이 높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런 건 이제 자본 구조의 특징을 부채 비율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가 재무상태표, 뭐 종전에는 이제 대차대조표라고 했었는데, 대차대조표를 회계 원리나 기본적인 뭐 기업 재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들었어야 되는데, 혹시 안 듣고 바로 금융기관론을 듣는 학생들이 있을지도 몰라서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운데를 나눠서 T자로 나눠서 이쪽이 실물 투자해서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을 표시하는 거고요. 이쪽이 자산이고, 또 이쪽은 이런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부채로 조달하거나 또 하나는 이쪽에서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T자로 나타내는 이 재무제표, 이거를 대차대조표라고 하죠. 그래서 요 어떤 자산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자본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부채와 자본을 어느 정도로 조달할 것인가, 그러니까 부채를 더 많이 쓸 것인가 아니면은 자본을 더 많이 쓸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자본 구조론이에요. 그래서 기업 재무론의 두 가지 주제는 바로 이렇게 두 가지, 자본 예산과 자본 구조론,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론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기업 재무론에서는 경영자가 실물 투자를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공장을 설립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기계 설비를 도입하거나 이런 걸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투자론은 증권 투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이제 증권 투자론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고,
그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투자론 또는 증권 투자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증권이라는 것은 주식과 채권인데 아까 그 기업의 경영자가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그거를 누군가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 그것도 투자죠.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주식을 살 것이냐, 채권을 살 것이냐, 또는 주식 중에서도 이 주식을 살 거냐, 저 주식을 살 거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증권 투자론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론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종목을 살 거냐, 또 어느 시점에 살 거냐, 이런 공부들을 하죠. 여러분들이 증권 투자론 시간에서도 들은 학생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이제 투자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야가 이제 금융기관론입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론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기관을 운영하는 경영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뭐 금융기관에 어떤 금융기관이 있는가를 한번 먼저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대표적인 증권 금융기관입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할 때는 은행을 중점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번에 이번 학기에 다룰 거는 이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를 다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금융기관들은 자금을 조달할 때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돈을 받아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고객의 예금을 받아서 하고 증권회사는 예탁금을 가지고 하고 고객이 맡긴 투자하려고 한 돈, 또 보험회사는 그 우리가 보험을 들면은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자금을 조달을 해요. 그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죠. 이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이익을 올려야 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뭐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또 뭐 그 보험회사나 모두 대출을 해주죠. 그래서 그 기업이 투자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차입금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그것은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차입금이지만 은행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대출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행의 자금 운용은 대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대출 형태로.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예금을 들거나 뭐 부모님께서 그 뭐 주택 자금을 대출받거나 이럴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뭐예요? 금리입니다. 금리. 높은 금리에다가 예금을 하고 싶어 하고 낮은 금리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기관론에서는 금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이제 금융기관론의 중요한 내용이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재무론, 증권투자론, 금융기관론 요 세 가지를 중요한 재무관리의 그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학교는 아직 뭐 그 경영학과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 이제 큰 대학들은 기업재무, 증권투자론, 금융기관론 외에 그 여러 전공을 다루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미국의 재무관리 시스템인데 미국에서의 그 재무관리 영역을 보면은 기업재무, 증권투자론, 금융기관론 외에도 퍼스널 파이낸스라고 해가지고 개인 재무론, 그 다음에 리얼 에스테이트 티어리에서 부동산 투자론, 그리고 인슈어런스, 그래서 보험론 등을 또 중요한 분야로 다룹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개인 재무로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에 걸쳐서 필요한 자금 조달과 운용을 어떻게 그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그런 재무 관련 의사 결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입장, 기업 재무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기업 재무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 하는 거고, 요 퍼스널 파이낸스는 개인의 입장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렇게 일찍부터 학문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그냥 재테크라고 해가지고 그냥 좀 가볍게 다룬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영역도 중요하게 취급이 되기 시작해서 은행 같은 데는 또 뭐 프라이빗 뱅킹 전문가라고 해서 또 있고 이렇죠. 그런 사람들이 다루는 것이 이제 개인 재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론인데 부동산 투자론은 그 부동산이 증권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권 투자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동성이 많이 떨어지고 증권은 쉽게 사고 팔 수 있지만 부동산은 한번 사면은 그렇게 쉽게 사고 팔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수익을 낼 때 도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아무튼 증권 투자와는 많이 성격이 다른데 그런 부동산의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이것을 투자 대상으로 보고 어떤 식으로 투자 이익을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이제 부동산 투자론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부동산 투자론도 재무관리 재무학과 미국에는 이제 경영학과에서 재무관리, 회계학, 인사관리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대개는 재무학과가 따로 있고 회계학과가 따로 있고 나머지를 합쳐서 경영학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무학과 안에 이제 부동산 투자 전공이 있습니다. 부동산 전공이. 또 하나는 보험론인데요. 보험론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험 판매하는 설계사 중심으로 보험에 대한 설명 있고 또 상품 설계도 좀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이랬었는데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는 이제 그것도 조금 나아지고 있죠. 그래서 보험의 필요성, 기능, 그 다음에 보험 상품을 설계한다든가 새로운 보험 상품이 등장하면은 그것의 경제적 편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보험론이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어 있는 재무관리 관련 과목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재무관리와 관련해서 5개의 과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대학교의 큰 대학에 비하면은 너무 적은 과목이긴 하지만 우리도 이제 교수님이 더 충분히 되고 또 경영학과의 학생들이 많이 수강을 하고 이러니까 더 늘어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현재 기업재무, 증권투자론, 금융기관론, 경영분석, 자본시장론 이렇게 5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별로 개설되어 있는 교과 과정을 표로 보여드리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 1학기 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들어 있는데 이제 재무관리 과목이 경영학에서도 조금 고급 수준이고 경제학도 일부 내용을 또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학년 때는 과목이 없고요. 2학년 때 가서도 2학기에서나 기업재무론이 시작이 됩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들어둬야 될 과목이 회계원리를 좀 들어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 원론, 이제 경제학과에서 경제학 원론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원리와 경제학 원론 정도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기업 재무론을 2학년 2학기에 처음 하고요. 끝나고는 증권 투자론을 합니다. 증권 투자론. 그 다음에 금융기관론 이렇게 해서 이제 주요 3과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가장 많이 또 공부하는 과목이 이제 경영분석인데요. 경영분석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자본시장의 그 정보 중요성이 높아져서 그 정보적 측면에서 자본시장론을 4학년 2학기 때 좀 현실적인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경영 분석과 자본시장론, 아까 이제 기업재무론이나 그 증권투자론, 금융기관론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경영 분석과 자본시장론을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경영 분석은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나 그 다음에 금융기관, 또 경영자도 있고요, 노조도 있고, 그 다음에 거래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기업을 놓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업을 평가하는 기법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경영 분석입니다. 기업 분석이라고도 하고 또 재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 분석, 기업 분석, 재무 분석 다 그 쓸 수 있는 그런 이름인데 특히 이제 우리가 기업을 평가할 때 제일 먼저 신뢰도 있게 그 분석하는 과목 그 자료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그래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재무분석이라고도 하는 거죠. 자본시장론은 이제 자본시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인데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면서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면서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에서는 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론에서는 정보의 그 중요성을 다루고 대리이론과 신호이론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정보의 비대칭 또 정보의 문제를 공부하는 새로운 이론인데 그런 공부를 자본시장론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금융기관론이 이들 과목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기업재무론과의 관계를 먼저 봅시다. 기업재무론에서는 경영자가 자금을 조달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했죠. 실물 투자를. 그럴 때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부채로 조달하는 방법, 또 하나가 자본,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부채를 조달할 때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니까 그 은행이 금융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차입금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준 거니까 그 금융기관과의 그 관련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또 금융기관은 자기 돈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은행, 그러니까 고객에게서 받은 예금을 운용하는 차원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기업재무론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 분석과의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에 그 대출 신청을 하는 기업들은 다 자기가 꼭 돈을 갚겠다. 이자도 제때제때 갚고 원금도 제때 갚겠다. 다 이러고 대출을 받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기업에게 대출을 해줄 건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되고 또 대출을 해주면은 어떤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것인가 이런 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융기관은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재무제표를 가지고 경영 분석을 해야죠. 그래서 진짜로 이 회사가 잘 갚을 수 있는 회사인지 또 앞으로 성장이 잘 될 회사인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대출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그 종사하는 사람들은 경영 분석 공부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시장론과의 관계인데 자본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 쓰는 곳이죠. 그럴 때에 그 중간에 금융기관이 끼어서 금융기관이
고객의 돈을 받아서 예금으로 받아서 기업에게 대출을 해준다. 이러면은 이제 금융기관이 중간에 끼었다고 해서 간접 시장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 투자자가 직접 주식을 산다. 이러면은 그거는 은행을 끼고 그 돈이 기업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직접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 직접 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공급자인 투자자가 자본의 수요자인 기업에게 직접 이렇게 자금이 가는 것이 직접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은 은행이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간접 시장이 되는 거죠. 둘 다 그 금융 시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금융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금융기관론의 그 주요한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루게 될 중요한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어떤 공부를 하게 될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들도 미리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금융시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모여서 금융시장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금융시장에 대한 기초 개념을 이해하고 아까 뭐 직접시장, 간접시장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또 증권시장, 화폐시장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대출시장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금융시장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우리가 분류 체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금융시장의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 경제지표로 금리를 공부할 겁니다. 증권시장의 동향을 나타내는 건 뭐예요? 증권시장의 동향을 나타내는 것은 주가지수입니다. 주가지수. 그와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의 동향을 나타내는 것은 금리예요. 그래서 금리 지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유용성을 다룰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걸 다루냐면은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기업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개인들끼리도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금융기관이 따로 존재해야만 하냐?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가 있다.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생산하고 그거를 가전제품으로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휴대폰을 만들고 이래서 그 제조회사가 있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금융기관은 왜 따로 존립을 해야 되냐? 자기네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의문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돈 장사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의 존립 근거를 금융기관의 기능을 살펴보면서 이게 왜 따로 존재해야 되는지 이런 걸 한번 공부를 하고 또 투자자와 소비자의 관점에서 효용이 증대되는 측면이 있어요. 금융기관이 존재함으로써. 그래서 그 유용성을 확인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금융기관의 유형을 공부를 하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각 금융기관을 다룰 거죠. 유형을 그냥 분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크게는 은행이 워낙 비중이 크니까 예금은행 그리고 비은행 금융기관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그런데 요즘은 비은행 금융기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증권회사 그리고 보험회사 이렇게 나올 겁니다. 더 세부적으로 하면은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이렇게 세 개를 다룬다고 했죠. 그래서 그 세 개의 업무 내용이 대략 어떤 것인가를 살펴볼 건데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FS가 뭐예요? 이거는 Financial Statements 해가지고 FS 요걸 딴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
재무제표라고 해서 재무제표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체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그 세 개의 그러니까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를 먼저 살펴보고 그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어떤 과목이 어떤 계정 과목이 있으며 그것이 어떤 업무와의 관련성에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런 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리가 보통 보는 그 회계학에서 다루는 재무제표는 주로 제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금융기관의 그 재무제표는 조금 볼 기회가 적죠. 그래서 여기서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금융기관의 관리 기법을 공부할 건데 금융기관의 재무상태표, 즉 대체대조표는 이렇게 구성이 돼요. 여기가 금융기관의 자산인데 금융기관의 자산은 대출이에요. 뭐 다른 것도 많지만 대출이에요. 금융기관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자산 항목이죠. 왜냐면은 이거는 은행이 돈을 빌려줘서 그 그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자산이고 그 돈은 고객에게 예금을 받아서 빌려준 거기 때문에 고객에게는 언젠가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부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채 쪽에는 예금이 들어갑니다. 예금이. 은행도 자본이 있는데 보통 제조업에 비하면 자본이 적어요. 자본이 적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글씨로 적었어요. 그래서 예금과 대출을 항목별로 관리를 해나가는 거. 그게 이제 개별적 기법으로 자산 관리, 자산의 여신 관리.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은행의 자산, 여신, 대출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부채 관리는 수신 관리. 예금을 수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신 업무 하면 예금 업무예요. 여신 업무 하면 대출 업무고. 그래서 이쪽에는 예금이 들어가는데 이 항목들을 따로따로 관리 기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예금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자본금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개별적 기법이 있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서로 깊숙하게 연관이 돼가지고 어떤 하나의 변화가 다른 변화를 초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를 묶어서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종합적 기법으로 자산부채 종합관리라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ALM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그래서 Asset Liability Management. Asset은 자산이고 Liability는 부채예요. 그래서 그거를 종합관리를 한다고 하죠. 이런 공부를 학기 끝날 때쯤 이게 ALM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한 거는 재무관리가 어떤 과목인지를 설명을 했고요. 돈을 조달해서 그걸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게 바로 재무관리예요. 그 다음에 재무관리의 세부 강론으로 중요한 것 세 가지만 얘기한다면 기업재무론, 증권투자론, 금융기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재무관리 분야를 경영에서 한다 이러면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론은 어떤 과목이 있는지를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금융기관론이 어떤 학문인지를 공부를 할 거다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론에서 다루게 되는 중요한 주제 몇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을 공부할까를 설명하면은 금융시장과 금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분류 체계를 이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과 금융 인프라의 역할을 할 겁니다. 이제 금융 인프라라는 것은 금융기관과 소비자들이 원활한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금융상품과 금리의 관계를 이해할 거고, 그 다음에 금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화폐의 시간적 가치가 이제 그 재무 관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를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할 거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